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무역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관세 유예가 연장된 거라며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서한을 우선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아마도 한국이 그동안 안보나 군사적으로도 동맹국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간에 협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샘플 국가로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대표적인 관세 조정의 절차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역 협상을 기대하는 국가로서 예.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서한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막판 협상의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았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으름장을 낸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난 4월 3일 날 발표했었던 상호 관세와 이번 상호 관세 서한도 거의 완전히 똑같거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예. 또 일본의 경우에는 24%였다가 25%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것은 향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니까 이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우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무역 협의를 해 나가라라는 으름장, 사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only입니다. 이 겨우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표현은 4월 3일 날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도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하시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성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미국이. 예. 미국이 계속 만성 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있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교역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6,700만 달러. 그리고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3,300만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1조 3,3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 압도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많으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적용하는 건 사실은 50%를 적용해야 무역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25%는 사실 거의 깎아준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건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율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는 24%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25%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난 4월 관세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관세 협상에 좀 불만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미국 측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4월 3일 날 발표했던 24% 관세율보다 1%포인트나 올려잡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여러 트럼프의 발언도 그랬거든요.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근데 대량의 쌀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굉장히 상호주의적인 무역 관행에 맞지 않다라고 불만을 계속 표명해 왔었고 또 역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우리는 잘 상대해 왔는데 합의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합의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길들여졌다라는 스포일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만큼 일본의 무역 협상에 나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소환은 이 상호 관세에 관한 내용인데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서한은 상호 관세 유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품목별 관세율은 적용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달간 약 3주간의 무역 협의 시간을 주고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접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아직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실제 관세 부과 시한이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긴밀히 소통하자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또다시 관세를 유예한 거와 유사하다. 경고를 주면서 약 3주간의 시간을 더 네. 유예해 주면서 결국 관세가 목적이 아니고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무역 협의가 목적인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의를 가졌던 나라가 영국인데 예. 영국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뭐냐면 관세율을 낮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구매해 주기로 결정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무역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로 예정됐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미뤄지면서 협상 시간을 앞으로 3주 정도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협상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 가운데 미국의 가장 매력적인 제안은 무엇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이뤄내야 협상에 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우리 무역 구조를 전환해야 된다. 왜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일본, 한국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서한을 보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의 요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토탈 리셋, 다시 말하면 무역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의 자동차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상응하는 수준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미국이 이미부터 순 원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예. 그리고 앞으로 원유 생산량을 더 늘려나갈 것인데 미국의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해달라. 왜 중동산에만 의존하고 있느냐. 그 밖에도 방위비 지출을 올려달라라든가 혹은 안보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이라든가 방위산업 이런 영역에 있어서 더 협조를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계속 내비칠 것이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관세율을 대폭 조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의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보낸 무역 서한에 관해서 해석을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